같은 시각 다른 세계. 부산의 중심부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권도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있는 듯 했지만 그는 사실 차가운 유리 감옥에 갇힌 황제나 다름없었다. 회장님 다음 회의까지 12분 남았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왔다. 권도윤은 책상 위에 약병을 집어들었다. 작은 알약 몇 개를 삼키자 잠시 후 온몸을 훑고 지나가던 날카로운 통증이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4년 전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나 그 기적의 대가는 평생 약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운명이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성공을 이룬 총재였지만 그의 속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한숨을 쉴 때마다 그의 몸은 그를 옥죄는 병마의 고통을 증명이라도 하듯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지만 동시에 그 운명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에 머물렀다. 4년 전 그가 수술을 앞두고 무의식 중에 받았던 편지였다. 편지 봉투에는 정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그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끝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다. 그는 그 편지가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수아는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해 재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허드레시를 하며 돈을 벌었고 밤에는 병원에서 간호보조사 일을 하며 잃어버린 간호사로서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로웠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깊은 상처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쓰러진 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의식을 잃었고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침착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4년 전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간호사의 본능을 되찾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고 그녀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아가씨. 나를 살려줘서. 노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다. 그 무렵 권도윤은 병세가 악화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꾸었다. 한 소녀가 병원에서 그를 간호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희망의 말을 건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잊을 수 없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가슴 한켠이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서 묘한 이끌림을 느꼈다. 권도윤은 사진 속 소녀를 찾기 위해 비서에게 사진과 함께 받은 편지의 출처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한수아의 어머니였고 그녀는 3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권도윤은 그녀의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에게 한수아의 어머니에 대해 물었다. 아주 좋은 분이셨죠. 그런데 딸이 참 딱하게 됐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딸 걱정에 돌아가셨어요. 그 간호사의 말은 권도윤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이 한 가족을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병원을 나서는 길,
그는 우연히 한수아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낯설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운명의 필연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를 가르며 권도윤의 고급 승용차가 굉음과 함께 멈춰섰다. 무리한 운전 끝에 발생한 교통사고였다. 그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의식을 잃었고 가까스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희미한 병원 조명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부산한 움직임뿐이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그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멈췄다. 그의 옆 침대에 놓인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보조사 한수아였다. 그녀의 얼굴은 4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모습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그녀의 이름이나 존재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낯선 듯 익숙한 얼굴에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바로 4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권도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미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그를 외면하고 싶었지만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사의 본능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에 권도윤은 미세하게 떨었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서 낯선 온기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서 잊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느꼈다. 권도윤은 의식을 차린 후에도 한수아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서 낯선 끌림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비서에게 그녀의 신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저 간호보조사, 그녀가 누군지 알아봐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수아는 그를 피했다. 그녀는 그와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있는 병동에서 계속 일해야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다. 한수아 씨,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권도윤은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그의 질문에 놀라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저는 처음 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녀의 거짓말과 달리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며칠 후 권도윤의 주치의이자 그의 유일한 친구인 정현우 박사가 그에게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다. 도윤아, 너의 신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길어야 6개월이다. 현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권도윤은 놀랐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현우에게 물었다. 이식 수술 가능한 거야, 기증자는? 찾을 수 있어. 권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도윤아, 4년 전
너에게 신장을 기증해 준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 다시 기증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현우의 말에 권도윤은 좌절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현우는 권도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도윤아, 4년 전 너에게 신장을 기증해 준 사람은 한수아라는 여자였어. 너의 비서가 그녀를 감옥에 보냈었지. 현우의 말에 권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수아라는 이름에 놀랐고 그녀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날 이후 권도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한수아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수아 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권도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권도윤은 그녀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숨기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녀를 위해 그를 놓아주려 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한수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떠나야 합니다. 권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한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녀를 떠나려 했다.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권도윤이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차가운 말에 한수아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의 뒤를 쫓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밀어내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슬픔과 아픔을 읽었다. 그녀는 그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권도윤 씨, 저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떠나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한수아의 진심 어린 고백에 권도윤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그녀의 진심에 흔들렸다. 그때 권도윤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켰다. 한수아는 놀라 그를 부축했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살폈고 그의 복부 부근에 나타난 이상, 증세를 발견했다. 신장 이식 수술 부위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4년 전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의사의 본능을 되찾았다. 그녀의 응급처치 덕분에 권도윤은 위기를 넘겼다. 그는 병실에서 깨어났고 그의 곁에는 한수아가 있었다. 한수아 씨,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왜 저의 병을 알고 계십니까? 권도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수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정현우 박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한수아의 얼굴을 보며 놀랐다. 수아,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현우 박사의 목소리에 권도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현우 자네, 이 사람을 아는가? 권도윤의 질문에 현우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현우 박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권도윤에게 충격이었다. 4년 전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한수아의 신장 덕분이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고 그 대가로 감옥에 갔다.
권도윤의 비서가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권도윤은 자신이 한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한수아 씨,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제가 당신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수아는 권도윤의 진심 어린 눈물에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권도윤 씨. 당신이 저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것이 없는 셈이죠. 한수아의 말에 권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의 넓은 아량과 포용력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권도윤의 몸이 회복되자 그는 한수아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한수아는 그의 진심을 믿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이복동생인 민지호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민지호는 권도윤의 권력을 탐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 했다. 민지호는 권도윤의 비서에게서 모든 것을 들었다. 4년 전 그가 한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고 그녀가 권도윤에게 신장을 기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권도윤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형님이 감옥에 보낸 여자가 형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지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권도윤은 분노했다. 그는 민지호의 음모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 했다. 민지호는 한수아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돈을 주며 말했다. 한수아 씨, 형님에게서 떨어져 주십시오. 형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신장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당신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지호의 잔인한 말에 한수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권도윤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한수아는 민지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권도윤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권도윤의 눈빛에서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권도윤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들었다. 그녀는 민지호의 말을 무시하고 권도윤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권도윤과 함께 이 싸움에서 이기기로 했다. 그녀는 권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를 가르며 권도윤의 검은색 세단이 굉음과 함께 멈춰 섰다. 무리한 운전 끝에 발생한 교통사고였다. 그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의식을 잃었고 가까스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희미한 병원 조명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부산한 움직임뿐이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그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멈췄다. 그의 옆 침대에 놓인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보조사 한수아였다. 그녀의 얼굴은 4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모습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그녀의 이름이나 존재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낯선 듯 익숙한 얼굴에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바로 4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권도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미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그를 외면하고 싶었지만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사의 본능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에 권도윤은 미세하게 떨었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서 낯선 온기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서 잊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느꼈다. 권도윤은 의식을 차린 후에도 한수아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서 낯선 끌림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비서에게 그녀의 신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저 간호 보조사, 그녀가 누군지 알아봐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수아는 그를 피했다. 그녀는 그와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있는 병동에서 계속 일해야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다. 한수아 씨,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권도윤은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그의 질문에 놀라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저는 처음 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녀의 거짓말과 달리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며칠 후 권도윤의 주치의이자 그의 유일한 친구인 정현우 박사가 그에게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다. 도윤아, 너의 신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길어야 6개월이다. 현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권도윤은 놀랐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현우에게 물었다. 이식 수술 가능한 거야? 기증자는 찾을 수 있어. 권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도윤아, 4년 전 너에게 신장을 기증해준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 다시 기증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현우의 말에 권도윤은 좌절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현우는 권도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도윤아, 4년 전 너에게 신장을 기증해준 사람은 한수아라는 여자였어. 너의 비서가 그녀를 감옥에 보냈었지. 현우의 말에 권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수아라는 이름에 놀랐고 그녀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날 이후 권도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한수아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수아 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권도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권도윤은 그녀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숨기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녀를 위해 그를 놓아주려 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한수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떠나야 합니다. 권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한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녀를 떠나려 했다.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권도윤이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차가운 말에 한수아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의 뒤를 쫓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밀어내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슬픔과 아픔을 읽었다. 그녀는 그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권도윤 씨, 저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떠나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한수아의 진심 어린 고백에 권도윤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그녀의 진심에 흔들렸다. 그때 권도윤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켰다. 한수아는 놀라 그를 부축했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살폈고 그의 복부 부근에 나타난 이상 증세를 발견했다. 신장 이식 수술 부위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4년 전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의사의 본능을 되찾았다. 그녀의 응급처치 덕분에 권도윤은 위기를 넘겼다. 그는 병실에서 깨어났고 그의 곁에는 한수아가 있었다. 한수아 씨,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왜 저의 병을 알고 계십니까? 권도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수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정현우 박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한수아의 얼굴을 보며 놀랐다. 수아,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현우 박사의 목소리에 권도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현우 자네, 이 사람을 아는가? 권도윤의 질문에 현우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현우 박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권도윤에게 충격이었다. 4년 전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한수아의 신장 덕분이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고 그 대가로 감옥에 갔다. 권도윤의 비서가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권도윤은 자신이 한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한수아 씨,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제가 당신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수아는 권도윤의 진심 어린 눈물에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권도윤 씨. 당신이 저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것이 없는 셈이죠. 한수아의 말에 권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의 넓은 아량과 포용력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권도윤의 몸이 회복되자 그는 한수아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한수아는 그의 진심을 믿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이복 동생인 민지호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민지호는 권도윤의 권력을 탐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 했다.
민지호는 권도윤의 비서에게서 모든 것을 들었다. 4년 전 그가 한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고 그녀가 권도윤에게 신장을 기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권도윤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형님이 감옥에 보낸 여자가 형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지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권도윤은 분노했다. 그는 민지호의 음모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 했다. 민지호는 한수아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돈을 주며 말했다. 한수아 씨, 형님에게서 떨어져 주십시오. 형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신장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당신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지호의 잔인한 말에 한수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권도윤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한수아는 민지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권도윤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권도윤의 눈빛에서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권도윤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들었다. 그녀는 민지호의 말을 무시하고 권도윤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권도윤과 함께 이 싸움에서 이기기로 했다. 그녀는 권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민지호는 권도윤과 한수아의 관계를 알게 된 후 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리기 시작했다. 그는 권도윤의 비서가 가지고 있던 4년 전 사건의 기록들을 모두 빼돌려 언론에 유출했다. 권도윤 회장 과거 자신이 감옥에 보낸 여성과 동거, 사랑인가 기만인가 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한수아의 전과 기록 그리고 권도윤의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은 한수아를 꽃뱀으로 권도윤을 위선적인 기만자로 몰아갔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그들의 관계를 향해 쏟아졌고 한수아는 다시 한번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 놓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권도윤의 집 안에서조차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고 권도윤은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민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권도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 이사회에 흘렸다. 권도윤 회장님은 신장 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비도덕적인 여성을 옆에 두는 것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민지호의 교활한 이간질에 이사회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권도윤을 지지하던 이사들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도윤에게 사태를 수습하고 한수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회장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회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여성분과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권도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회사의 명예와 한수아를 지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늦은 밤 권도윤은 한수아의 방문 앞에서 서성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수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 그는 자신 때문에 그녀가 또다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까 고민했다.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렸다. 도망치지 마, 도윤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수아가 있어. 그는 한수아를 잃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권도윤이 민지호의 음모에 맞서기 위해 증거를 찾고 있을 때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주치의인 정현우 박사가 그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도윤아 4년 전 너에게 신장을 기증해준 사람이 한수아라는 여자였어. 너의 비서가 그녀를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었지. 현우 박사의 말에 권도윤은 놀랐다. 그는 한수아라는 이름에 놀랐고 그녀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권도윤은 현우 박사에게 물었다. 현우 자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나? 권도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현우 박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도윤아. 나도 너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다. 민지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너를 협박하고 있다. 현우 박사의 말에 권도윤은 분노했다. 그는 민지호의 교활함에 분노했고 자신의 비겁함에 분노했다. 그는 민지호의 음모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했다. 민지호는 권도윤의 약점을 잡고 그를 협박했다. 형님의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겠습니다. 형님이 감옥에 보낸 여자가 형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지호의 교활한 협박에 권도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민지호의 음모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 했지만 그는 한수아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침묵해야 했다. 그는 한수아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침묵해야 했다. 한수아는 권도윤의 침묵에 불안해졌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권도윤 씨, 무슨 일이 있나요, 당신? 저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한수아의 진심 어린 말에 권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수아 씨,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권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싸움에서 이기기로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민지호는 권도윤의 침묵에 분노했다. 그는 권도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언론의 한수아의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폭로했다. 권도윤 회장 자신의 생명을 구한 여성을 감옥에 보낸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한수아의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권도윤에게 분노했고 그를 비난했다. 권도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권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한수아를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회사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 그는 한수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수아 씨, 저는 당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권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싸움에서 이기기로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진실의 마이크, 흔들리는 세상. 권도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호의 교활한 음모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사 강당에 모인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섰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권도윤 회장님 한수아 씨가 과거에 감옥에 갔다는 사실은 사실입니까? 그녀가 당신의 신장을 이식해 주었다는 소문은 사실입니까? 권도윤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는 4년 전 자신이 한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던 비겁한 과거를 고백했다. 4년 전 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저는 한수아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권도윤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놀랐지만 아직 그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는 한수아 씨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없었다면 4년 전에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었고 저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한수아 씨는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저의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용서해 주었지만 저는 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권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기자들은 그들의 펜을 멈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숨막히는 침묵 반전의 증거. 권도윤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기자회견장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권도윤의 고백에 놀랐지만 여전히 그를 의심했다.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고 한수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권도윤의 옆에 서서 기자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저는 권도윤 씨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를 믿습니다. 한수아의 진심 어린 고백에 기자들은 모두 놀랐다. 그들은 한수아의 용서와 사랑에 감동했다. 그때 정현우 박사가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민지호가 한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녀의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다. 민지호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수아 씨에게 누명을 씌우고 권도윤 씨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꾸민 음모였습니다. 현우 박사의 증거에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민지호의 추악한 진실에 분노했다. 몰락의 시간, 심판의 날, 민지호는 자신의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했다. 권도윤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민지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민지호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명예, 그리고 가족. 그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권도윤의 기자회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언론은 권도윤과 한수아의 사랑을 응원했고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권도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진심을 믿었고 그의 용기를 존경했다. 권도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쓴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경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었다. 새로운 시작, 사랑의 재탄생. 모든 것이 평온해진 어느 날 권도윤은 한수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수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의 곁에 있어 주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권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권도윤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어둠을 지나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았다. 단죄의 시간, 진정한 회복의 서막, 민지호의 모든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가 저질렀던 불법 행위들이 명백한 증거로 세상에 공개되자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검찰은 민지호에게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잃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한때 그를 지지하며 권도윤을 압박했던 이사들과 간부들 역시 깊은 반성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민지호의 교활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후회했다. 언론은 그동안 자신들이 쏟아냈던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사과했고 권도윤과 한수아의 용기 있는 사랑과 진실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사람들은 한때 비난했던 그들을 이제는 존경하고 응원하기 시작했다. 권도윤은 대중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다시 한번 리더십을 회복했다. 회사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권도윤은 자신을 배신했던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해고하는 대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그는 민지호의 교활한 이간질에 속아 넘어간 그들의 잘못을 이해했고 그들이 다시 회사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과거의 잘못은 잊고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를 생각합시다. 우리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권도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회사의 차갑고 딱딱했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직원들은 그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권도윤이 단순히 능력 있는 총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인생은 이제 돈과 성공이 아닌 사랑과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차가운 얼음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한수아의 따뜻한 온기가 채워졌다. 그는 한수아의 사랑과 그녀의 깊은 마음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성찰의 대화, 사랑의 완성, 모든 것이 평온해진 어느 오후 권도윤은 한수아와 함께 한강변을 거닐었다. 시원한 강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고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권도윤 씨,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거죠. 수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아직 남아있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둘러쌌던 소용돌이 같은 사건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권도윤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다. 네, 수아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아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당신을 미워했던 적도 있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당신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평생을 억울함과 미움 속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수아의 솔직한 고백에 권도윤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과 성공이 아닌 당신과 당신의 사랑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권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의 수아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었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어둠을 지나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새로운 기회에 의미 있는 선택. 민지호의 몰락 이후 권도윤은 자신의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이윤만을 쫓지 않았다. 그는 한수아의 꿈인 간호사로서의 재능을 활용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한수에게 말했다. 수아 씨,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요. 당신이 사랑으로 치료해준 사람들의 미소를 보고 싶어요. 저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한수아는 권도윤의 제안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그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했다. 도윤 씨, 감사합니다. 저의 꿈을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는 권도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우리가 함께 세상에 따뜻한 사랑을 전해줘요.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저택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사랑과 재능을 세상에 나누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했고 그들을 존경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강물처럼 흐르는 세월 깊어지는 사랑의 서사.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권도윤과 한수아가 함께 새 삶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한때의 비극적인 스캔들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성찰의 아름다운 서사시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권도윤은 더 이상 냉철하고 오만했던 CEO가 아니었다. 그는 한수아의 따뜻한 사랑과 그녀의 깊은 마음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의 경영 철학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오직 이윤만을 쫓던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따뜻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의 회사는 이제 휴먼 빌더스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이 회사는 한수아의 따뜻한 마음과 권도윤의 새로운 경영 마인드가 결합되어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건축은 이제 단순한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술이 되었다. 휴먼 빌더스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는 한수아라는 이름과 그녀의 따뜻한 철학이 깃들어 있었다. 한수아 역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자신의 꿈을 활짝 펼쳤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저택에 갇힌 외로운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치료해준 사람들의 미소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심어주었다. 권도윤의 든든한 후원 아래 한수아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은 급성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꿈을 심어주었다. 한수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멘토이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권도윤의 아내가 아닌 간호사 한수아, 휴먼 빌더스 재단 이사장 한수아로 불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당당하고 행복한 여인이었다. 희망의 집, 기적의 씨앗을 심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수아와 권도윤은 그들의 재단 첫 졸업생들과 함께 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무료 병원을 짓는 것이었다. 이 병원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한수아와 학생들은 낡고 버려진 건물을 허물고 그곳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병원을 만들었다. 권도윤은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회사 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했고 직접 현장에 나와 학생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공사 현장은 열정과 활기로 가득했다.
한수아는 학생들에게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의료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다. 의료는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병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수아의 진심 어린 말에 학생들은 감동했다. 그들은 한수아를 존경했고 그녀의 뜻을 따랐다. 권도윤은 그런 한수아의 모습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을 뻔했지만 그녀를 다시 찾게 되어 정말 기뻤다.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권도윤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한수아의 손을 잡았다. 수아 씨, 저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의 행복입니다. 권도윤의 눈빛은 따뜻한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수아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나눔으로 채워졌고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동화. 해민원에서 지은 첫 번째 무료 병원이 완공되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 사람들은 한수아와 권도윤의 손을 잡고 감사함을 표현했다. 환자들은 환한 미소로 그들의 품에 안겼다. 한수아는 사람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음을 느꼈다. 권도윤은 그런 한수아의 모습을 보며 그가 한때 소유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과 상실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들의 진심과 사랑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의 그림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묵직한 철무늬 등 뒤에서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한수아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삶에 찍힌 마지막 종지부처럼 느껴졌다. 4년 전 24세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섰던 이 차가운 벽을 이제 28배 나이로 걸어 나온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천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마중 나온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자유의 길을 비추는 햇살은 눈부셨지만 수에게는 오히려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세상은 4년 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4년 동안 멈춰 있었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수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방해주지 않았다. 오직 낡은 천 가방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4년 전 그녀는 명문 병원에 촉망받는 간호사였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따뜻한 친구가 있었으며 눈부신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지금은 어머니마저 복역 중에 돌아가셨고 친구는 연락을 끊었으며 그녀의 미래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직무남용 및 병원 재산 심각한 손실 초래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죄목이 왜 자신에게 씌워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한 중요한 환자의 긴급 수술 그리고 이어진 경찰의 추궁과 날카로운 비난뿐이었다. 수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까지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지만 그녀의 영혼은 답답하고 갑갑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찾아 걸으며 주머니 속 작은 종이 한 장을 만지작거렸다. 4년 전 그녀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신뢰 꿈 그리고 그녀의 삶 자체를. 그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4년 동안 그녀가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었다. 하지만 국밥이 앞에 놓이자 그녀의 목구멍은 메어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을 떠올렸다. 예전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밀려오자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녀의 가장 큰 아픔이자 가장 깊은 상처였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수아는 무너져 내렸다. 거울을 들여다보자 헬쑥하고 야윈 얼굴 움푹 패인 눈, 그리고 젊음의 생기를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배를 만졌다. 그곳에는 길고 희미한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흉터는 4년 전 그녀가 내렸던 어떤 결단의 증거이자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그 비밀이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짊어진 불공평의 증거이자 끔찍한 기억의 흔적이었다.